은빛파워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문영서 사회복지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편리한 수단, 교통 관련 정보입니다. 오늘 교통안전 정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석호 연구원님입니다. 연구원님, 은빛파워TV 구독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석호 연구원입니다. 네, 어르신들을 위해 흔쾌히 은빛파워TV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떤 정보를 안내해 주실 예정이시죠? 네, 오늘 영상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간과하기 쉬운 교통위반 사연을 소개하고 관련된 교통안전 정보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교통 위반 사연이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네, 오늘 사연은 평소 급한 성격으로 신호를 기다리고 횡단보도까지 걸어가는 게 귀찮고 답답해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사연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포구 성전동에 사는 이영희입니다. 아니, 얼마 전 너무 창피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써봐요.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가는 길이었어요. 마트에서 저녁에 먹을 반찬을 잘 골라 담고 나와서 횡단보도에 서서 길 건너편 버스 정류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글쎄 제가 타야 하는 버스가 저기 오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너가면 버스를 놓칠 것 같은 거예요. 아휴, 이 버스 놓치면 10분은 꼼짝없이 기다려야 하는데 근데 마침 보니까 도로에 차도 없고 그래서 얼른 건너려고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차가 튀어나왔는데 경적을 빵빵 울리면서 제 앞에 서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던지. 다행히 자동차랑 부딪히지는 않았지만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어르신, 신호도 아닌데 그렇게 무단횡단을 하시면 어떡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아니, 나는 도로에 차가 안 보이길래 너무 놀란 데다가 운전자까지 내려서 뭐라고 하니까는 너무 창피하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무단횡단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마침 도로 위에 차도 안 보이니까 얼른 건너면 괜찮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아무튼 여러분은 저처럼 이런 위험한 상황에 겪지 않도록 도로 위에 차가 안 보인다고 해도 보행신호가 아니면 절대 건너지 마세요. 네, 맞아요. 저도 퇴근하고 가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몸은 천근만근이고 또 얼른 집에 가고 싶어서 차 없을 때 그냥 건너고 싶은 충동이 들더라고요. 네, 물론 그런 충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무단횡단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무단횡단이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습니다. 연구원님, 그럼 무단횡단과 관련된 교통안전 정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무단횡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단횡단의 정의와 관련돼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건너면 그것이 무단횡단입니다. 네, 연구원님, 아직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무단횡단은 횡단이 안 되는 곳을 지나가서 횡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장 잘 와닿는 부분은 범칙금 부분인데요. 무단횡단을 하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규정되어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보통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무단횡단에도 벌금이 부과되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는 관련돼서 매년 교통문화지수라는 것을 측정해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단횡단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해서도 측정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는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대한 준수율은 95.8%나 잘 지키고 계시죠. 네. 전국 69개 자치구 중에 18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의 무단횡단은 33%로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횡단보도 횡단 중에 스마트 기기, 핸드폰 사용률이 20%에 달하는 만큼 우리 마포구에서 안전한 보행과 관련돼서는 여전히 많은 부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종종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확인하거나 또 검색을 하며 걸어 다니곤 하는데 이런 행동이 그렇게 위험한 행동일까요? 네, 스마트폰 사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죠.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에서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시곤 하시는데 실제 관련 연구에 따르면은 보행 중에 걸어 다니시다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시야각이 120도에서 10도로 제한될 때도 있고 시야폭은 56%, 전방 주시율은 15% 감소하고 소리도 좀 잘 안 들려서 소리 인지거리도 40에서 50% 정도 감소해서 사고를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횡단 중 스마트폰 사용이 시각과 청각에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군요. 어르신들께서는 특별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선생님 또 한 가지 횡단보도를 건너며 위험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끔 녹색 신호가 깜빡일 때 건너는 사람들을 보면 제 마음이 다 불안하더라고요. 더군다나 우리 어르신들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면 좀 건널 시간이 부족해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실 때가 많은데 정말 아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인 횡단보도의 횡단 시간이 우리나라는 보통 성인의 보행 속도보다 조금 더 느리게 맞추어져서 1m에 1초, 이렇게 1m/s에 맞춰있기 때문에 걸음이 느린 어르신들에게는 사실 건널 시간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관이나 많이 가시는 경로당과 같이 어르신의 보행이 많은 곳에는 실버존이라고 하는 어르신 보호구역을 지정해서 평균적으로 건너는 시간보다 조금 더 천천히 건너시는 시간에 맞춰서 0.8m/s 정도로 일반 횡단보도 신호보다 느린 속도를 적용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버존에서는 횡단보도 신호가 더 길게 되어 있었네요. 연구원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다리가 아픈 어르신들은 횡단보도까지 걸어가기가 조금 힘드셔서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종종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횡단보도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고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횡단보도의 설치는 통행이 빈번한 곳에 일반 도로 기준으로는 횡단보도 간의 거리가 200m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 200m 이상이면 야, 걷기 불편하겠다,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마포 노인종합복지관 우측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광흥창역 앞에 있는 횡단보도까지 거리가 200m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다음 횡단보도를 찾아 걷는 것이 때로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어렵더라도 안전을 위해 조금은 쉬엄쉬엄 꼭 횡단보도까지 가셔서 횡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심코 찾아 건너던 횡단보도였는데 횡단보도도 설치 기준이 다 있었네요. 연구원님 그럼 이외에도 혹시 어르신들께서 더 아셔야 되는 정보가 있을까요? 어르신들께서도 모두 항상 안전하게 걸으시려고 노력하시지만 젊은 사람에 비해 신체적으로 시력, 반사적 반응, 판단 속도나 정확성, 주의력 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집중도를 분석해보면 생소한 곳을 건널 때보다 오히려 집에서 반경 1km, 집 가까이에서 나는 사고의 비율이 70% 정도로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평소 다니는 길이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항상 주의를 살피며 조심하셔야 됩니다. 즉 복지관에 오실 때도 평소에 우리 자주 다니는 길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항상 신호도 잘 지키시고 주의도 잘 살피시면서 안전하게 걸으시면서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앞서 보여드린 어르신들 사연에 공감이 가지만 앞으로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시고 신호를 꼭 잘 준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길을 건널 때에는 항상 횡단보도를 이용해 주시고 신호도 잘 확인하시면서 안전하게 건너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친절하고 또 자세하게 교통 안전에 대해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다른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많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 안전에 대해서 조금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새로운 정보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 네, 저도 요즘 날씨가 좋아져서 외출을 많이 하는데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 저희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문영서 사회복지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석호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